예,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번 주까지는 뭐 비즈니스 모델 그 캔버스 어떤 개념 그리고 정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사례도 전달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저번 주에 했던 것들을 조금 리뷰 한번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그,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마 이번 주 강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학도로서는 꼭 알아야 될 어떤 그 프레임워크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1,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신 부분들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까지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이번 주에는, 아마 저번 주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아이팟과 그리고 스포티파이라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겼던,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또 만들어낸 거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음,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그 개념에 대한 마지막이죠.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러 그 사업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돌아가셨지만, 예, 삼성의 창업주죠. 아, 창업주는 아니죠. 예, 2대 창업주, 2대 회장님이시죠. 예, 이건희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20년간 양에서 질로 대전환을 이루었듯이, 예, 20년간 양에서 질로, 그렇죠. 그러니까 품질이 강조되고 품질이 가치로, 예, 그 인정받을 때가 한 20년간 지속이 됐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질을 넘어서 제품과 서비스 사업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넘어서 어디 사업의 품격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뭐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어떤 가치 변화를 읽어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법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법론이 요번 과정에 나와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을 이건희 회장님도 강조를 했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강조했고, 두 번째, 차별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또 LG 구모무 회장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그쵸? 똑같은 얘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강조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은 아예 딥체인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혁신적인 변혁이란 뜻인데요. 예, 딥체인지라고 부를 만큼 비즈니스 모델의 파격적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품질을 더 좋게 하는 거는 이제 지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그 품질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일단 그거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품질을 넘어선, 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뭐다? 예,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갈까요? 이번 주 강의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빼고,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걸 열고. 자, 그럼 이번 주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제목만 얘기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가장 고전적인 이론,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고전적인 이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질을 넘어선이라고 표현했지 품질이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품과 서비스도 혁신적인 가치 향상이 일어나면 그건 비즈니스 모델로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 모델은 가치사슬 분석이라 그래요. 이 마이클 포터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인데요. 이론인데 가치사슬 분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예요? 물류. 그러니까 물류를 내가 내부 물류라고 표현해놨네요. 공급망을 내가 꽉 잡고만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가치다. 그 뜻이에요. 자, 여기 적어드릴게요. 가치사슬 분석.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공급망의 우선 확보. 또 이게 뭐예요?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남들은 500원에 사는 걸 나는 400원에 살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가치죠. 예. 이건 어떻게 보면 품질에 대한 가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치사슬 분석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게 2000년대 아마 이론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품질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있죠. 공급망의 우선 확보.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생산활동. 그렇죠. 생산활동. 그러니까 내가 생산을 직접 할 수 있거나 생산성, 효율성이라고 볼까요? 그렇죠.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외부 물류. 예. 유통망.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고객한테 물건을 파는데 요즘에 쿠팡이 이걸 강조하고 있죠. 이따 코드 적어놔야겠다. 물류망. 지금 이런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게 쿠팡의 로켓 배송이에요. 그렇죠? 직접 물류를 만들어서 이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외부 물류망 이런 것도 가치가 될 수 있고요. 또 가치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마케팅, 판매. 그렇죠. 마케팅이라든가 판매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 전략.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바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예요. 옛날에는 수익만 창출했지만 요즘에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사는 신발 하나를 사시면 가난한 나라에 신발 없이 뛰노는 아이들에게 신발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 전략이 또 하나의 가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어떤 게 있나요? 그 다음에 서비스, 그러니까 품질뿐만 아니라 서비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가치죠. 남들은 해주지 않는, 경쟁자는 해주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한다면, 저도 요번에 뭐 이럴 때 놀러 다니면 안 되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낚시를 하러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올 때 제가 모르고 이 가방에다가 그 낚시 그 도구 중에 하나인 그 집게 그 뭐라고 표현하나 그 니퍼 같은 거 있어요. 니퍼 같은 공구를 가방에다 넣고 모르고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외국 그 비행기는 모르겠지만 그냥 국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분 전에 타잖아요. 그쵸? 근데 검색대를 통과했는데 걸린 거야. 왜 걸렸나 봤더니 그 니퍼가
그 기내 수화물은 안 된대요. 그 나보고 이거 버릴 거냐 아니면 어떻게 갔다가 그 기내 수화물 말고 뭐 있잖아요. 그 비행기 밑에다 싣는 거. 그래서 그 수화물로 신고를 하고 다시 그 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언제 갔다 와? 이제 5분인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갔다가 그 바깥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냥 버리라고 그래서 버렸어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서비스를 좀 해주면 안 되나? 공항에서. 그쵸? 국제공항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거 거꾸로 만약에 그 제품이 제가 알기로 한 15,000원 하거든요. 하나 사는데. 근데 만약에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준다. 그러면 서비스 해주겠다. 그러면 나 같으면 주겠어. 기꺼이. 기꺼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데도 2,000원인데 나 같으면은 거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누가 서비스 해주는데 2,000원 준다고 난 기꺼이 주겠다니까. 왜? 내 그걸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서비스가 하나의 또 니즈로 그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 제한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 이런 서비스를 내가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 공항에다가 제안을 해서 여하튼 이런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가치사슬 분석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했고요. 요런 부분들이 요런 5가지 팩터들이 뭐예요? 본원적 활동이에요. 다시 여기다 다시 적어 드릴게요. 본원적 활동은 뭐뭐뭐뭐 예, 5개죠. 금방 잊어버려. 예. 마케팅 들어갔고 서비스의 가치 제한 그리고 공급망 생산 활동 또는 생산 효율성에 대한 가치 제한 요 5가지 가치사슬 분석의 본원적 활동 5가지 꼭 이건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 가끔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 구매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개발, 그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기업 하부 구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의 가치를 경쟁자보다 더 올리면 거기서 이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어떤 폭약회사, 그러니까 상업용 폭약이라고 그러죠. 그 뭐 다이너마이트 쉽게 얘기하면 터뜨리는 이런 그 폭약회사가 어떤 것까지 했냐면 이런 게 이제 서비스죠. 뭐요? 발파 서비스도 대행해주고 그리고 굴착 서비스도 대행해주고 암속에 대한 분석까지 왜냐면 그게 터질 때 그러니까 폭약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 정도 폭탄이 들어가야지만 터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얼 딱딱한 거. 그럼 이런 분석 같은 것도 이 회사에서 같이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굴착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발파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사업과 연관된 여러 가지 언저리에 있는 사업을 같이 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치 모델, 가치사슬 모델이에요. 가치사슬 모델.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가치사슬 분석에서 본원적 활동은 뭐예요? 내부 물류, 생산활동, 외부 물류, 마케팅, 그리고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을 본원적 활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지원 활동이라 그러죠. 지원 더 상부에 있는 활동이에요. 일단 기업 하부 구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시스템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인적 가치,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구매 활동에 대한 가치. 이런 4가지 가치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몇 가지예요? 가치는 총 9가지에 대한 가치 사슬. 요거에 대해서 요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적어도 창업학도라면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것 정도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전략 포지셔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마르키데스라는 학자가 주장을 한 거예요. 마르키데스 학자가. 이건 뭐냐면 전략적으로 내 제품이 어디에 속하고 그쪽 경쟁 시장이 약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판매를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제품들의 여러 가지 성상이나 성격들을 이 그래프 같은 걸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빈 공간을 찾아서 이쪽 시장에 내가 들어가자 하는 시장 진입 전략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가치죠. 그러니까 무슨 가치냐면 가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공급이 되고 아니 니즈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데를 찾는 것도 가치예요. 이해되세요? 음. 자, 두 번째. 전략 포지셔닝 맵은 뭐예요? 시장을 서비스 요소별 분석을 하고 니즈는 있는데 공급이 없는 블루 오션을 찾아내는 가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세상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한데 그런 서비스나 그런 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게 기회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 제품이 없어. 서비스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블루오션이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게 바로 전략 포지셔닝 맵이고 이거는 결론은 어떤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뭘 찾는 거예요? 시장을 찾아 제품이나 서비스의 진입 전략을 수립하는 초기 전략 이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예, 보세요. 예를 들면, 모나미 같은 경우에, 모나미 이제 전략 포지셔닝 맵을 그려놓은 건데요. 예, 보시면, 이분들은 이제 디자인으로 한번 개념을 잡아봤네요. 그래서 디자인이 좋은 거, 그리고 디자인이 뭐 특별히 없는 거로 나누고, 그리고 비싼 거와 저렴한 걸로 나눠서, 예를 들면, 디자인도 좋고 아주 비싼 게 뭐예요? 몽블랑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제브라라는 그 일본 볼펜인데 필기구인데 이건 디자인은 몽블랑보다 더 좋은데 조금 덜 비싸고 그리고 뭐 하이테크 뭐 이렇게 해서 쭉 나눠 놓은 거죠.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디자인이 낮으면서 비싼 것들은 안 팔리니까 이건 없는 거고 나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는 이제 모나미 153이라는 거를 어디로 저렴하면서도 디자인이 센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까라고 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 가치도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없는 시장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치 제한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시장의 목표 고객들이 있는지 니즈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운영 방식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런 데다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 요소들을 나타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전략 포지셔닝 맵을 만들 때 나눌 수 있는 기본 요소들이라고 제가 여기다 표현했습니다. 기본 요소들.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목표 고객을 나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뭐냐면, X축이나 Y축에다가, X축이나 Y축에, 이쪽에다가는 뭐요? 사무
업무적인 일을 많이 하는 그 사람들, 또 이쪽은 학생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고객을 가지고 포지셔닝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가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잘 써진다, 안 써진다 이걸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쵸? 가치. 그쵸? 여러 가지. 그리고 운영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지셔닝 매금은 꼭 뭐 디자인 뭐 이렇게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서 이런 목표 고객으로 나눌 수도 있고 가치 제한으로도 나눌 수 있고 운영 방식으로도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거 알았어. 이런 그 요소들로 나눠서 포지셔닝 맵을 여러분들이 경쟁 제품들과 더불어서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고객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이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가치 제한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가치 제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디자인이 될 수가 있고 뭐 아니면 속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밝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 밝기가 하나의 가치 제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뭐 그 가치 제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다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운영 방식으로도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전략 포지셔닝 맵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본 요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전략 캔버스. 이제 이게 최근에 나온 이론 중에 하나죠. 블루오션 전략에서 아마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전략 캔버스. 뭐죠? 똑같아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요소들을 이쪽 X축에다 이렇게 기입을 하고요. 기입을 하고 어떻게 해요? 어, 내 제품과 그다음에 이건 지금 그 김희찬이 만들어낸 블루오션 전략 중에 와인을 가지고 옐로테일이라는 와인을 가지고 지금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숙성 연도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뭐라고 했어요? 그 맛이라든가 아니면 와인의 복잡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마시기 편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쭉 놓고 어떻게 해요? 내 제품은 요소마다 가치가 이 정도인데 다른 경쟁 제품들의 가치는 어디 어디에 있다 이걸 나타낸 거죠. 그래서 가격은 내 제품은 조금 높고 저가 제품보다는 낮고 고가 제품보다는 훨씬 낮고 예,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전략 캔버스에 꼭 나와야 되는 거 뭐죠? 맞습니다. 이렇게 다른 제품들은 없는 새로운 가치가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략 캔버스는 아마 안 배우신 분들은 뭐 모르시겠지만 배우신 분들은 아마 블루오션 전략을 배우신 분들은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 그 옐로테일이라는 그 와인은 가치가 뭐예요? 와인이 원래 복잡하고 그리고 소믈리에 같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줘야지 먹고 종류도 워낙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같이 딱 하나죠. 뭐예요? 쉽게 먹을 수 있는 와인을 만들어 보자. 쉽게 고를 수 있는 와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캥거루 하나에 이 보시면 옐로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그렇잖아요. 와인은 뭐 모스카토, 쉬라즈, 샤도네이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간단해요. 옐로테일은 요 세 개인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와인이 요거는 어떤 거, 요건 어떤 거 이렇게 맛이 다 다르긴 다른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가지에서 네 가지. 그리고 저가도 아니고 고급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해서 시장에 아주 그 프리미엄 와인과는 달리 대중적으로 유포시킬 수 있는 그런 와인으로 만들었죠. 한마디로 쉽다가 캐치프레이즈예요. 쉽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새로운 와인에 대한 어떤 전략을 이제 이 김희찬이라는 교수님은 전략 캔버스라든가 아니면 블루오션 전략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나타냈는데 이런 전략 캔버스를 만드는 1단계는 첫 번째는 기존 상품들의 경쟁 속성을 파악하는 게 1단계예요. 아시겠죠? 경쟁 속성을 파악하는 게 1단계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경쟁 속성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숙성 연도라든가, 아니면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고객들이 와인을 먹을 때 고려하는, 아니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아니면 구매할 때, 고려하는 어떤 고려 요소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쭉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경쟁 상품의 속성별 위치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가격은 저가 와인은 요 정도에 와 있고 그리고 요건 어떻게 보면 정성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비교만 하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높은지 가격이 얘가 높으면 높은 거죠. 이거는 프리미엄 와인이니까 높고 내 제품은 이 프리미엄 와인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가 와인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이건이에요. 그래서 한 장으로 딱 내 가치,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의 가치를 표현해봐 하고 이사들한테도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많이 써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어떤 캔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속성별 위치를 파악하고 세 번째는 이 경쟁 상품에 없는 새로운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음, 그게 첫 번째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와인, 그리고 쉽게 고를 수 있는 와인, 그리고 재미까지 있는 와인. 예, 그 얘네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봐요? 이게 뭐지? 쉬라즈 새로운 얘기네. 근데 노랗고 이런 것만 있어. 예, 아무것도 없어. 궁금하잖아. 따서 먹어보고 싶잖아. 근데 먹어보니까 와인 맛이 괜찮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궁금함과 선한 요소까지 같이 야기를 시켰던 와인이 옐로우테일이에요. 아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와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전략 캔버스가 또 하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시험 문제 낼 게 참 많아요. 뭐예요? 음, 비즈니스 모델 가치 제안을 할 수 있는 주요 이론이 뭐뭐 있어요. 첫 번째 가치 사슬 모델이 있고 두 번째 전략 포지셔닝 맵이 있고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블루 오션 전략 캔버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80년대라 그러면 이게 90년대, 2000년대 이게 이제 2000년대에서 21세기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 그러는 누가 만든 오즈왈드라는 사람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이 비즈니스 모델 가치 제안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요거예요. 요거. 비즈니스 캔버스 해서 몇 가지? 보면 네, 이렇습니다. 고객 세그멘트, 그 다음에 키 파트너, 키 액티비티, 키 리소스, 그 다음에 밸류 프로포지션, 그 다음에 코스트 스트럭처, 그 다음에 레비뉴 스트림스 해서 총 9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프레임이 바로 요즘에 가장 뜨는
비즈니스 캔버스 9블럭이에요. 오스왈드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을 잘만 짜면 새로운 가치가 있는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창업학도들은 이 모델은 무조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적어도 떤 새로운 여러분들 만약 컨설팅을 하실 분들이라면 적어도 여기에 그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제안도 해주고 짜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는 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주차 1교시는 마치고요.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